먼저 음침한 저조도에서 촬영하기 딱 좋은 프랑스 파리로 직접 날아간 것은 아니고 19세기 프랑스를 재현한 동대문에 있는 전시장에 갔다. 정말 볼 게 없었다. 아무튼 여기서 아이폰과 갤럭시의 광각 사진부터 살펴봤다. 아이폰은 안부 디테일이 갤럭시보다 더 좋았는데 아이폰은 이 밝기를 올리기 위해 ISO 감도를 갤럭시보다 높이다 보니 노이즈가 왕창 끼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초광각 카메라인데 어이쿠, 갤럭시님께 죄송했다. 감히 아이폰과 비교질을 해가지고 그냥 게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모든 면에서 아이폰이 갤럭시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망원 카메라 비교. 아이코, 다시 한번 갤럭시님께 죄송했다. 망원 카메라가 아예 없는 아이폰 11과 망원 카메라가 있는 갤럭시의 격차는 어마무시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난 영상에서 S20은 저조도에서 망원을 사용하지 않고 광각 디지털 줌을 땡겨서 화질이 똥망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잘 나왔지? 아니 분명히 저번에 찍은 사진들은 다 구렸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진들을 비교해보고 알아낸 사실, 갤럭시 S20은 저조도에서 랜덤하게 망원 고품질로 찍힐 때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30초 간격으로 촬영을 했는데도 하나는 광각, 하나는 망원으로 찍혔다. 이건 또 왜 이러지? 1시간 넘게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마침내 그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아마 이건 삼성 직원도 100% 모른다에 내 오른손목. 그래서 이번엔 동일한 조건으로 광각 2배 줌끼리 비교를 했는데 이 결과에서도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조금 더 좋은 해상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저조도 사진은 거의 모든 화각에서 갤럭시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엔 4K 영상을 살펴보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갤럭시는 광각만 가능했고 아이폰은 초광각과 광각을 모두 지원해서 더 편리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영상에서 중요한 오토포커스. 영아 여기 카메라 좀 봐줄래? 한국말 못 알아듣니? 미국 영웅인가? 아무튼 둘 다 좋긴 했는데 약간 미세하게 아이폰이 좀 더 빠릿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으로 영상의 색감을 볼 텐데 딱 봐도 왼쪽 영상의 색감이 좀 더 물 빠진 듯한 그런 부드러운 톤이었고 오른쪽 색감이 더 강렬한 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4K 영상의 퀄리티 차이는 역광에서 찾아냈다. 아이폰은 역광에서 완전히 어둡게 디테일들이 죽었지만 갤럭시는 이렇게 아이폰보다 더 디테일을 잘 살려냈다. 자, 그런데 사실 갤럭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하나 발견되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자기 눈에 뭔가 투명한 벌레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본 경험이 있을 텐데 갤럭시에도 이런 벌레가 떠다니는 증상이 발견됐다. 바로 이렇게. 갤럭시로 영상을 촬영할 때 이런 현상을 몇 차례 발견했다. 일반적인 어떤 플레이어 현상이란 완전히 다른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 현상을 비교해 봤는데 아이폰이 훨씬 갤럭시보다 진해서 눈에 조금 더 거슬린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엔 저조도에서 4K 영상을 비교했다. 일단 선예도를 보면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노이즈를 살펴봤는데 이 밝은 곳의 노이즈는 갤럭시가 더 적었지만 이 안부 노이즈는 갤럭시가 더 많아 보였다. 즉 저조도 4K 영상은 선예도 면에서 앞선 갤럭시가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엔 환한 대낮에 사진을 찍어 제꼈다. 먼저 광각 카메라 사진을 살펴보면 선예도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갤럭시가 왠지 모르게 더 선명해 보이는 이유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대비가 커서 더 강렬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아이폰은 대비가 작기 때문에 청바지를 세탁기에 여러 번 빨아서 뭔가 물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갤럭시는 안부 디테일을 너무 어둡게 눌러서 디테일을 싹 다 죽여버렸지만 아이폰은 이렇게 안부 디테일을 살려냈다. 반대로 밝은 곳의 디테일은 갤럭시가 더 좋았는데 분명 같은 학교인데 갤럭시는 뭔가 신축 건물, 아이폰은 뭔가 재건축을 앞둔 건물처럼 보여지는 기적을 행하셨다. 다음은 초광각 카메라. 색감이나 다이나믹 레인지는 광각 카메라와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 가지 아이폰이 아쉬운 것은 밝은 곳 디테일이 너무 날아가서 나뭇가지 어디 갔지? 이 자리에 있던 나뭇가지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이은결도 울고 갈 마술쇼가 펼쳐졌다. 그리고 하나 더, 밝은 부분 중에서도 하늘이 좀 파랗게 나와줘야 인스타에 좀 올릴 맛이 나는데 중국 미세먼지 낀 하늘처럼 허옇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게다가 사진의 해상력도 아이폰이 더 떨어졌고 자글자글 감동적인 노이즈까지 선물했다. 이런 노이즈는 사진 주변부로 갈수록 갤럭시와 격차가 더 벌어져서 초광각 사진은 갤럭시가 더 좋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썸 타는 사람과 함께 호수 5바퀴를 딱 돌면 놀랍게도 다리가 좀 아픈 건대호수를 갔다. 물론 난 혼자 갔다. 저 멀리 모텔, 원룸텔이구나. 아무튼 2배 줌으로 땡겨보았다. 당연히 망원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원룸텔 444 2929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이번에는 아이폰. 아이폰은 뭐 사실 비교 자체가 갤럭시의 굉장한 또 신뢰였다. 왜냐면 아이폰은 망원 카메라 자체가 없으니까 화질 차이는 어쩔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초광각 디지털 줌 구간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잠깐 디지털 구간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충 등판. 갤럭시를 기준으로 0.5배는 초광각, 1.0배는 광각, 2.0배는 망원 카메라 그대로 촬영을 하는데 0.5배 줌과 1.0배 줌 사이, 예를 들어 0.8배 줌은 초광각 카메라로 디지털 줌을 당긴다. 그리고 1.0배 줌과 2.0배 줌 사이는 광각 카메라로 디지털 줌을 당긴다. 이 디지털 줌 구간은 화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진을 따로 떼어서 비교 테스트를 해보았다. 먼저 갤럭시의 초광각 디지털 줌 사진. 상당히 이미지가 뭉개져 버렸다. 이런 뒤지를. 그리고 특이한 게 갤럭시에서는 이와 같이 이상하게 대각선 패턴으로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도 발견됐다. 반면 아이폰에서는 자글자글 노이즈 놈들이 갤럭시보다 더 많았다. 다음은 광각 카메라의 디지털 줌 구간. 이 구간도 초광각 디지털 줌과 비슷했는데 한 가지 더 두드러지게 보인 차이점은 바로 색수차. 갤럭시에서는 이렇게 라인들을 따라서 이상한 색이 보이는 색수차가 나타났다. 이번엔 아이폰 5배 줌부터 살펴봤다. 아이고 못 볼 걸 보고 말았다. 광각 디지털 줌이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의 저퀄리티를 자랑했다. 망원 카메라가 있는 갤럭시는 이렇게 디지털 줌으로 최대 30배까지 확대를 해도 아이폰 5배보다도 더 멀쩡한 한글을 읽을 수가 있었다. 갤럭시는 6400만 화소를 설정해서 찍으면 요만큼 확대를 해도 한문을 깨지지 않고 다 읽을 수 있었다. 뭐 위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내용이고 정말 감동적인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해석은 패스. 반대로 아이폰은 초고화질 사진 모드가 아예 없었다. 갤럭시 6400만 화소와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아이폰은 이 글자가 이게 에어라인인지 뭐 눈곱인지 뭐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갤럭시는 확대해도 헤어라인과 눈썹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었다. 이번엔 저조도 6400만 화소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뭔가 라인 처리가 좀 더 부드럽기는 한데 블러 현상이 나타났다. 블러 현상은 흐릿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냥 유식한 척 하려고 괜히 영어 좀 써보았다. 아무튼 실내로 오니까 갤럭시의 초고화질 사진의 장점이 조금 약해졌다. 그래서 다시 방구석으로 가서 진정한 초고화질 사진 맞대결을 시켜보았다. 왜냐면 아이폰은 방량이 부족한 실내에서 고화질의 디퓨전 모드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 디퓨전이라면 갤럭시 6400만 화소에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머나 이건 뭐 비비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폰이 더 디테일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저처럼 이렇게 1000원짜리 지폐를 자세히 구경할 기회가 생길 텐데 여기에는 소지섭 쌩님이 아니고 퇴계 이황 쌩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지폐에 있는 라인들을 아이폰이 훨씬 더 잘 살려낸 것을 볼 수 있고 갤럭시는 피부과를 다녀온 그런 아주 깨끗한 피부의 쌩님을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갤럭시는 이렇게 명부의 표현력이 떨어져서 아예 이런 점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즉 초고화질 사진은 밝을 때는 갤럭시 그 외에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엔 어디선가 무서운 성님들이 나타날 것만 같은 깜깜한 공터. 이 어두운 곳에서 야간 모드 극한의 테스트를 시작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폰은 초광각에서 야간 모드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초광각 사진은 이렇게 비교 불가. 갤럭시의 완승. 이번엔 광각 카메라. 따로 야간 모드 촬영 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촬영했는데 갤럭시는 아이폰보다 노출 시간은 짧았지만 ISO 감도를 더 높여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더 밝은 장점은 있었다. 하지만 IS가 높아지면 노이즈가 끼게 되는데 갤럭시는 이러한 단점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예도 역시 아이폰이 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이즈가 끼는 현상이 광각 카메라의 2배 줌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여전히 갤럭시가 ISO 값이 더 높았지만 아이폰의 노이즈가 좀 더 거칠어서 눈에 크게 띄었고 갤럭시는 이 노이즈를 더 정돈한 느낌을 나타냈다. 하지만 선예도는 2배 줌에서도 아이폰이 좀 더 좋았다. 즉 야간 모드에서 광각 사진은 아이폰이 더 좋고 초광각은 갤럭시 2배 줌에서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부끄러운 셀피 촬영. 갤럭시의 색온도가 더 높아서 아이폰보다 뭔가 좀 더 얼굴이 뽀얗게 나왔고, 반면 아이폰은 노란 조명 탓도 있지만 뭔가 좀 더 오렌지 톤에 가까웠고, 피부 광택이 더 돋보이면서 입술색도 더 생기 있게 보였다. 그리고 갤럭시는 어두운 부분을 또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서 명암의 대비가 컸는데, 그 때문에 수염이나 잡티가 아이폰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는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다. 아마도 이 대비의 차이 때문에 아이폰 사진을 사람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아무래도 뭐 피부가 좀 더 깨끗하게 보이는 걸 더 선호하게 마련이니까. 이번엔 저조도 셀피, 뭐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갤럭시는 셀피에서도 야간 모드를 지원했다. 아이폰에는 아예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간 모드를 끄고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 밝기와 노이즈 모든 면에서 갤럭시가 완전히 압도했다. 그런데 갤럭시는 이것도 누가 여기다가 잉크를 그냥 갖다 쏟아버렸어. 아주 그냥. 삼성 직원분 보시면 요거 좀 고쳐주세요. 이번엔 손떨방을 살펴보자. 슈퍼 스테디라는 기능은 갤럭시에만 있어서 이렇게 액션캠 같이 부드러움을 자랑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야간에는 아주 몹쓸 놈의 노이즈를 방출했다. 밤에는 뭐 절대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돌려서 전달했다. 그렇다면 슈퍼 스테디 모드가 아닌 일반 4K 영상의 손떨방 성능을 비교하면 어떨까? 갤럭시는 약간의 잔떨림이 보였지만 아이폰은 그보다 더 부드러운 안정화 기술을 보여주었다. 갤럭시는 라이브 포커스, 아이폰은 인물 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아웃포커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둘 다 대체적으로 훌륭했다. 그런데 아웃포커스 되는 이 부분의 경계선 정리에 있어서 갤럭시는 대부분 깔끔하게 나왔지만 아이폰은 더 높은 확률로 이렇게 뭉개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 아웃포커스 눕기 따는 기술은 갤럭시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카메라 위주로 알아본 갤럭시와 아이폰의 비교 리뷰를 정리하자면, 아이폰은 4K에서 초광각까지 지원하는 점, 그리고 4K 영상 손떨방과 오토포커스 성능, 광각 카메라 야간 모드 품질에서 앞섰고 나머지 모든 성능이 갤럭시가 더 좋거나 비슷했다. 종합적으로 갤럭시가 우세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문제는 갤럭시는 이건 왜 이래? 하는 오류들, 벌레가 나온다든지 이상하게 뭉개진다든지 잉크를 쏟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 등이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과 영상의 색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더 맞는 그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